그리고 또 뭐야? 이렇게 도라지가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또 하셨네. 반듯하게 썰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원래 굵어서 이렇게 가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잘 썰어주면 더 좋은데 너무 바쁘면 그냥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약간 두껍고 가늘더라도 이런 식으로 썰어주셔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이것도 이렇게 잘 썰어주면 좋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되면 되죠. 그래서 자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못 쓰겠죠. 그리고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물을 먼저 약간만 넣고 이렇게 좀 주물주물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야 순간 제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기만 주면 되고 그다음에 도라지 생강 깎아서 이거는 요렇게 칼을 넣고 가늘게 오늘은 썰어야 좋다 그랬잖아요. 0.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늘게 칼이 살짝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요? 와. 더 많이 돌려 깎을 수 있는데 얘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바퀴만 이렇게 해야 양이 다른 것들하고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이만큼 돌려 깎고 5cm를 깎고 난 다음에 맞추세요. 반듯이 자르려면 얘가 둥글게 나오기 때문에 돌려 깎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5cm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채 썰면 돼요. 혹시 했는데 요런 데가 약간 오이가 이렇게 휘면서 두껍게 된 데가 있다. 그럼 많이 되진 않았는데 혹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눕혀놓고 이렇게 깎을 수도 있긴 해요. 얘는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하시고 채를 썹시다. 하나씩. 그다음에 이것도 얘랑 똑같은 길이로 이거 이제 내가 이만하게 썰었으니까 이거 5cm라고 이것도 5cm 좀 더 되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끝만 살짝 정리하고 이렇게 깎아내서 껍질을 벗기고 위에를 평평하게 만들면 이렇게 납작하게 편썰기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빼고 그리고 벗겨보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벗겨지죠. 이렇게 벗겨진다고. 아까 이 색깔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손으로 긁어갖고 지금 이렇게 새카만 거 나왔잖아. 이게 나와야 되고 이게 벗겨져야 돼. 그래서 얘를 소금으로 문지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체에다 놓고 하면 이 시커먼 물도 나와요. 이게 돌에 있던 거라 그래서 막 돌가루도 좀 있는 것 같고 막 문지르니까 아까 그 초록색이었던 게 체에서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잘 벗겨지게끔 잘 그래서 문지르 그러면 원래 이렇게 조그만 거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따라 정말 이렇게 조그만 거 줄 때도 있어. 원래 제품이 이렇게 조그만 게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지? 보통은 저렇게 커야 맞는데 작은 거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것도 대신 표고버섯 시험 볼 때는 이걸 주지만 내가 연습은 표고로 해도 상관은 없어. 자, 이걸 갖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버섯에는 돌기가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럼 얘도 서기도 돌에 붙어 있으려면 어딘가 붙어 있던 자국이 있겠죠. 그게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이건 눈에도 보이네. 만져봐. 만져봐. 볼록 올라와서 딱딱하게 있어. 만져봐. 혹시 못 찾는다고 하니? 만져보세요. 있죠? 이렇게 있어. 얘를 못 먹겠죠. 띄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만져보셔서 그게 있으면, 이거는 지금 끊어진 거라서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큰 것들은 다 있을 거예요. 이거 더 없네. 하나 있네. 자, 이거 띄었어. 이렇게 띄시고, 근데 있는 거 다 띄셔야 돼요. 나 다 만져봤잖아. 그리고 얘를 아까 두꺼우니까 괜찮아. 얘는 얇아갖고 잘 안 썰어진단 말이에요. 이 버섯을 이렇게 겹쳐. 종이처럼 생긴 거를.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썰어 놓자. 자, 내 손은 안 가. 근데 칼로 손을 이렇게 밀어. 가봐, 좀 뒤로. 그러면서 나는 그대로 있는데 칼이 밀어서 가는 거야. 채 써는 거니까 포 떠가지고 채 썰면 돼요. 설탕도,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한 작은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반절씩만 넣긴 했어요. 그 다음에 식초도 한 작은술 3대 1대 1대 1이니까 반만 넣을게요. 얘가 기울여져, 얘가 이렇게 떴을 때 양이 막 요만큼은, 이게 지금 가운데는요 1이에요 1. 이만큼이 5거든. 근데 요 가운데 선에 맞추면 1이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숫자가 써 있어. 5, 1. 이 5는 겉에 거, 1은 안에 거. 근데 이게 숟가락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써 있고 얘는 근데 안 써 있는데 얘도 똑같을 거예요. 그 말은 이 밑에가 좁으니까 이만큼 넣어도 5분의 1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이려면 요만큼 올라와야겠죠. 2.5니까. 그래서 그만큼 넣었어요. 식설게. 고추장, 고춧가루, 파마, 식설게 다 넣은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 깎아. 하나, 이렇게 하나, 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넣고요. 소금 약간 이 정도 넣어주세요. 간이 안 되면 밀가루 맛없어서 못 먹고. 컵에다나 그릇에다 가득 받은 다음에 숟가락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하나. 이게 하나예요. 가득. 밀가루도 가득한 거잖아. 근데 물은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뜨면 이렇게 모자라게 뜨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득. 둘, 셋, 다섯. 넷, 다섯.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 풀어요. 그래서 큰 알갱이만 없게 풀어주시면 돼요. 길게 하고 5cm만 되게 위아래로 늘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근데 얘는 흰자는 5cm만 늘리면 너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늘려도 돼요. 이렇게 길게. 어쨌든 아무리 적어도 길게 부어요. 지단 붙일 때처럼 기름만 살짝 두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에 기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넣고, 그래서 아까도 문지르고 이 기름을 갖다가 여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볼게요. 자, 요거 지금 아까 미지근만 해진 상태에서 불 껐잖아요. 근데 너무 식으면 그것도 안 되는데 너무 뜨거워도 얘도 익어버리니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식어서 정말 약불로 켜놓을게요. 밀전병 지단 붙일 때 정도의 온도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한 숟가락을 뜨고 살짝만 버려. 그리고 그대로 다 부어요. 돌려요. 동그랗게. 자, 이렇게. 나 아팠어, 금방. 자,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닿겠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익히지 마시고 이대로 익으면 다 익으면 그냥 빼. 자, 이거는 안 익은 거, 이건 익은 거. 색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익은 거야. 근데 지금 안 떨어져. 그리고 잘 안 떨어지고 언제 떨어지냐면요. 가장자리가 다 익으면 이렇게 올라와. 응. 올라오죠. 떨어지죠. 이렇게 지가 알아서. 아직은 얘는 붙어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들뜨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면 그때 그냥 떼서 옮기세요. 이거 뒤집어 익혀도 똑같아. 변함이 없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서 하나는 익혀줘 볼게요. 자, 얘를 잠깐만 좀 이렇게 가장자리가 다 일어나거든. 그래서 일어나면 떼시면 되고요. 뜨거우니까 조심. 얘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죠. 그 접시에다 그냥 또 그냥 반듯하게 올려도 되고 이렇게 걸쳐놔도 되고. 이렇게 하시고 불 잠깐 끌게요. 이제 불을 조절하시면서 해요.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자, 조금 지금 뜨거운 편이야. 살짝 버리고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하고 뜨거울 때 이렇게 넣으면 얘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 왜? 익어서 여기에 붙어서 얘를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 조절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꺼놓긴 했어요. 근데 아까 익혀서 뜨거워서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는 안 익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조금 안 닿게 살짝 들떠서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조절을 좀 하셔야 되니까 좀 안 뜨거운 게 내가 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너무 얇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찢어질 수 있다는 거. 너무 뜨거우면 이제 하고 불을 켜야 돼. 그래서 요 밀전병 6장 붙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40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안 많거든. 잡채는 이거 한 2배는 돼, 재료가. 근데 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시간을 40분을 주는 이유가 밀전병 붙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아까 소금 넣었죠? 소금만 넣고 기름을 붓고. 자, 그 오이에 들어있는 초록색 색소가 뭘까요? 클로로필이에요. 자, 클로로필은 지용성이야. 그래서 얘가 기름에 이렇게 볶으면 초록색이 묻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호박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하얀색 볶기 전에 볶고 난 다음에 볶아야지. 얘를 볶고 만약에 아니면 호박을 볶고 그 도라지를 볶으면 비빔밥 같은 데서 도라지에 초록색이 묻어나겠죠. 그래서 얘를 순서를 하얀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볶는 거거든. 그 이유가 지용성이라 그래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볶고 그냥 놔뒀다가 이따가 완성 접시에 담잖아요. 그러면 담으면서 우리가 좀 이동하잖아. 그러다 보면 접시에 초록색이 묻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친타올을 하나 깔고 여기다 색깔을 좀 빠질 수 있게 하나 깔면 좋고, 이거는 빨리 식으라고 펼쳐놓은 거예요. 빨리 식어야 색깔이 덜 변해. 그 다음에 주황색은 색소가 뭐라고? 당근에 있는 색소가 뭘까요? 잊어버렸어요.
카로티노이드예요. 얘도 지용성이야. 지용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키친타올에다가 해서 먼저 좀 빼면 이따 그릇에 담을 때 덜 묻어. 얘를 안 그러면 그릇에 담고 난 다음에 완성을 했을 때 좀 지저분하거든. 초록색도 봐. 이렇게 초록색이 묻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서 조금 제거를 하고 완성끓에 담아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기를 볶을 건데요. 서기는 참기름으로 볶아야 돼. 이거 아니고 참기름 살짝만 넣고, 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말리듯이 볶는다 그랬잖아요. 자, 소금은 아까 넣어놨고 참기름을 살짝 두고 여기에서 볶아주시면 돼요. 서기 볶을 때는 식용유 쓰지 마시고 참기름만 넣고 소금으로만 간해가지고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제가 아마 소참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채 썰었는데 얘 뭉쳐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풀어서 여섯 개에서 가운데다 먼저 이렇게 담고요. 가운데다 담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단부터 썰어. 자, 우리가 보통 고명으로 얼리거나 우리 비빔밥 할 때는 이렇게 반듯이 담았잖아요. 그렇게 썰어도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한 쭉 반듯이 썰어가지고 담을 때 얘는 비빔밥처럼 이렇게 일자로 담으면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6개 담고 봐봐요. 그럼 너무 많이 띄어져갖고 진짜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둥글게 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거라서 얘를 둥글게 한번 썰어보려고 나는 5cm로 채를 썰게 써는데 말아서 썰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썰고 평소처럼 이렇게 일자로 썰면 이게 지금 지단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담을 때 어떻게 담으면 되냐면 이렇게 일자로 된 지단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모양이 둥글게 담아지게 그냥 이런 식으로 담으면 돼요. 지단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담으라고. 근데 나는 오늘 이렇게 안 담을 거고 말아서 썰어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담으면 돼요. 이따가 만약에 일자로 썰면. 근데 오늘은 일자로 안 썰고 길이를 먼저 5cm 잘랐어. 그리고 이렇게 말을게요. 말아서 그래서 얘가 참 그러네. 그죠? 이렇게 6개 담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7절판은 끝. 도라지는 좀 양이 많아서 한 2배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양이. 근데 지금 반밖에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도라지 생채 7절판 이렇게 2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